아름다운 풍경을 논할 때면 을에 그 이름이 불리는 곳. 찬란한 설산의 천국 알프스. 사나운 능선, 까마득한 절벽을 두고 신이 만들어 놓은 수직의 놀이터라 말하는 이들이 있다. 저희는 평지보다는 수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경사가 세면 센스로 또 빙벽이 버티컬로 서 있으면 저희는 막 가슴이 떨립니다.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는 땅. 그래서 내가 곧 길이 돼버리는 세상. 알프스 등반의 특징이 길이 없는 곳을 등반하는 알파인 등반 방식입니다. 학교물이 전혀 없죠. 이 4천이 넘으니까 느낌이나 그런 고도감도 대단하지. 정신 엄청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발 4,000m. 그 창공을 가로지르는 능선의 물결에 뛰어든다. Ladies and gentlemen, we'll be landing shortly. 구름 아래로 낯선 대지가 모습을 드러내면 마음은 다시 일렁이기 시작한다. 짐이 굉장히 많아요. 원정이 긴가 보죠? 예, 저희가 한 달 일정으로 오는 거라서요. 저희 그 등반 장비부터 시작해서 촬영팀 보조 장비, 또 저희 케어해줄 보조 인원들 장비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무거운 짐과 그보다 더 묵직한 각오를 지닌 채 주저없이 산에게로 가는 이들. 목적지는 스위스 알프스. 체르마트까지 가려면 뭐든지 기차 아니면 전기 자동차. 그래서 이건 일반 열차가 아니고 청정 도시지. 산악 열차 뭐 이런 그치? 알프스에 4,000m 넘는 봉우리가 82개가 있대. 82개. 그 82개 봉우리를 다 오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목표이고, 우리가 가는 거는 이제 브라이트홀은, 그다음에 마트홀은, 그다음 그랑조라스. 그랑조라스. 이게 이제 4,000m지. 이거는 4,000이 안 돼. 알프스의 3대 북벽으로 꼽히는 마터호른과 그랑조라스. 그리고 아이거. 아름답지만 위험하고 위험하지만 황홀한 꿈의 벽. 그 꿈을 향한 설레는 여정이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유럽 알프스는 크게 서부와 중부, 동부로 나뉜다. 우리가 찾아온 곳은 중부. 그 안에서도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이 걸쳐 있는 발레주로 통칭 발리스 알프스라 불리는 곳이다. 알프스 산맥에 네로라 하는 명봉들이 줄줄이 늘어선 그야말로 산의 왕국. 마터홀은 산기슭. 해발 1,600m가 넘는 곳에 자리한 체르마트는 이 산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성문과도 같은 곳이다.
알프스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청정 지역. 석유 연료 자동차는 아예 들어설 수 없고 거리엔 구식 마차와 현대식 전기 자동차가 시대를 초월해 함께 다닌다. 주민들이 이렇게 조심스레 지켜온 이곳의 자연은 이방인들에게도 오랜 흠모와 동경의 대상이었다. 두어 시간이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아담하고 조용한 마을. 이런 체르마트의 역사 속에는 근대 산악 문화가 꽃을 피운 과거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고도 뜨거웠던 그 숨결이 배어 있다. 체르마트 시내 양지 바른 곳. 알프스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많은 산악인들이 영혼의 잠에 들어 있고 그들 생의 마지막으로 꾸었을 높고 빛나는 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겨져 있다. 그리고 아직도 숱한 이들이 오래전 어느 산악인과 같은 꿈을 아는 채 알프스에 든다. 자, 만들어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잖아.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이게 링만 만들면 되죠? 그렇지. 사실 이번 등반의 승패는 사실 우리 무게와의 싸움이거든. 결국 무게는 나를 지켜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이 장비인데 사실 장비 없이는 우리가 못 가는 거잖아. 2013년도에 딸아이와 몽블랑을 올랐었고 알프스에 여러 그 4,000m 봉우리들을 많이 오르면서 늘 가슴속에 꿈이 있었는데요. 알프스의 3대 북벽, 3대 난이도 있는 등반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엄두가 안 났었는데 올해 제가 가장 믿음스러운 후배 둘과 마토오른, 아이거, 그랑저라스 북벽 모든 산악인을 꿈꾸게 하는 염원의 바다. 긴 시간 두려움과 금기의 대상으로 여겨지다 18세기 중엽 최고봉 몬블랑이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한 이후부터 세계의 산악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다. 알피니즘, 단순한 등반 행위를 뜻하는 단어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철학으로 자리 잡은 그 이름도 이 알프스에서 탄생했다. 무전기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촬영할 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훈련하고 고소 적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촬영팀 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거야. 우리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형이 특별히 네가 고산 등반 경험이 많으니까 좀 남들이 못 보는 시야에서 그런 거 좀 잘 봐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마토는 뭐예요? 여기가 마토오른이 제일 잘 보이는데 야 정말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마토른이 너무 뭐라지? 신비로운 설산이 내려다보는 알피니즘의 본고장. 이곳에서 우리의 이번 모험에 동참할 조력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헬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산행에 있어선 누구보다 자신이 있지만 전문적인 설산 암벽 등반을 촬영한다는 건 제작진에게도 익숙치 않은 영역. You should take care of him. Yeah, no problem. I think so. He can climb very well. Our problem is our main producer. 가이드시고요. 잘 부탁합니다. 네, 줄리앙, 네. 프렌치 가이드. French guide. Yeah. 나이스 가이드. Nice to meet you, Julian. 역시 감독님을 케어해 주실 거고. 한층 든든해진 마음으로 다 함께 출발.
해발 4,000m 가까이까지는 케이블카로 편안하게 올라간다. 브라이트홀은 알프스의 그 4,000m대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서 고소 적응 훈련, 또 설산 훈련, 특히 고소 적응이나 리치, 빙벽, 설벽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한테는 마트호른이나 아이거 그런 데서를 가기 위해서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에 걸쳐 있는 브라이트 홀은 4,000m가 넘는 이 험준한 설산은 의외로 알프스 산맥에선 오르기 쉬운 축에 드는 봉우리. 그건 브라이트 호른이 좌우로 전혀 다른 산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비교적 쉽게 정상에 닿을 수 있는 완만한 설원 루트 대신 우리가 택한 길은 반대편의 이스트 리지 구간. 칼날 같은 능선이 만년설 사이로 날카로운 서슬을 드러내고 있는 만만치 않은 루트다. Bois. Quelle est la différence entre bois et parcours? Bois. 우리 일행과 관광객을 가득 싣고 2,000여 미터를 느릿느릿 올라온 케이블카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정거장인 동시에 하늘 아래 첫 전망대인 클라인 마트호른에서 멈춰섰다. 동력으론 더 이상 나아갈 길 없는 곳. 대부분의 관광객들에게 근사한 종착점이거나 신나는 반환점인 이곳 해발 3,883m는 산악인들에겐 설레는 출발점이다. 안부에서 다음에 설벽을 올라갈 건데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워. 약 한 70도에서 90도 사이야. 그래서 각별히 이 클램폰 거 쓰는데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성민이는 중간중간에 스노우발 이용해서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 알프스 브라이트 호른에서 훈련을 하는 목적은 고소 적응 훈련과 다음에 설산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이 끝나면 저희가 마트호른과 아이거, 그랑유라스 북벽을 등반할 계획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아마 이 훈련이 세계의 봉을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등반 전 서로의 자의를 연결한다. 자의일 파트너가 된다는 건 이 산에서의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무언의 약속. So I let you go first, and I will let the rope tight a little bit. So I just follow you. Okay, you go. 줄을 묶자 새삼 실감이 된다. 우리가 이제 막 문을 열고 알프스, 이 광활한 설국에 들어섰다는 것이. Counted the stars tonight. Oh, how they shine so bright. I'd gather them all so we'd perfectly aligned. While we gaze from far away and separately watch the day come rising across the horizon in our minds. But now I know my heart is strong. 걸음을 뗀 지 오래지 않아 숨이 차온다. 1,000m대에서 4,000m 가까이까지 짧은 시간에 올라온 탓에 아직 고도 적응이 되지 않은 몸. 이스트리지 자락으로 걸어가는 2-3시간 동안 익숙해져야 한다. 이 낯선 풍경과 고도에. 그리고 이토록 평화롭지만 사실은 곳곳에 함정을 감추고 있는 이 두 얼굴의 설원에도.
이번 여정은 제작진에게도 어려운 도전이다. 세상에 많은 오지를 찾아다녔지만 전문 산악인이 아니다 보니 해발 4,000m급의 알프스 설산 암벽 등반은 선뜻 나서기 힘든 촬영이었다. 숱한 위험이 도사리는 만년설원. 그 위태로운 설원에 버티고선 거친 암벽들. 다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 뒤돌아가라고 하는 것만 같다. 해발 3,876이에요. 오늘 대원들은 앞에 보이는 사면, 와, 우지 겁나게 생겼어요. 한 200m 되는 각도 70도의 사면을 올라갈 겁니다. 고소적응 훈련이에요. 네. 저런 벽 보면 네. 벽인가? 한 70도 되잖아요. 벽이죠, 저런 거 설정. 무섭지 않아요? 아, 나는 무서워. 저희는 평지보다는 수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경사가 세면 셀수록 또 빙벽이 버티컬로 서 있으면 저희는 막 가슴이 떨립니다.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이제 장비를 써서 네. 수직의 벽을 네 발로 올라가는 거죠. 바일과 또 크램폰의 발톱. 눈앞의 길이 위험할수록 두려울수록 심장이 뜨거워지는 알피니스트. 알프스 3대 북벽 완등을 꿈꾸는 이들에게 여기 브라이트 호르는 성공의 가능성을 점쳐볼 중요한 훈련장이다. 정상까지 가는 비교적 수월한 코스를 놔두고 직각에 가까운 동벽을 타고 올라 아슬아슬한 칼날 능선, 나이프 리츠를 건너는 것이 이들이 완수해야 할 첫 번째 목표. 모든 봉우리는 알파인 방식으로 등반한다. 의지할 포터나 산소통도 없고 암벽 구간에서는 직접 길을 개척하며 오직 우리의 힘으로만 정상에 서야 한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도도 커지지만 강인한 체력과 도전 정신을 중시하는 많은 산악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다. 눈사태처럼 흘러다니는 끝자락에서부터 거기서 수직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자, 수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추락이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등반 방식은 완전히 Z타 형태로 라인을 그리면서 저 안부까지 올라설 계획입니다. Where are you from? Italy. Italy. From here, from Valtournage, Brescia. Valtournage. Yeah. I'm a mountain guide from there. You're a mountain guide. I think it's that ridge. That ridge yeah. is the classic one and Yeah. is one of the best. Best. Like mountain guide, we Yeah. work with the client there because then I repeat. Yeah, okay. It's okay. We work on that ridge with the client because this is a perfect ridge for training for marathon.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설벽의 경사는 점점 심해지고 무거운 장비는 어깨를 짓누른다. 오후를 지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길은 그야말로 하얀 늪으로 변했다. 올라가려는 사람과 붙잡는 자연. 멈춰서 있기도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든 지난한 실랑이가 이어진다. 설산 위에선 빨리 익숙해져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32살 때는 또 가저브롬이라는 8,000m 봉우리를 갔죠. 가보니까 거기는 삶과 죽음이 종이장 한 장 차이인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고 7,000m 이상에서는 자연적인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서 너무 죽음과 가까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악인 박경희로서가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은 8,000m를 포기했었습니다. 결과와 기록은 결국 산행의 일부분일 뿐이다. 진정 아름다운 산행이란 산마루를 향해 다가서는 매 순간에 그 순수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완성되는 것일 테니. 각자의 도전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처럼. 조심해. 몸이 자꾸 녹아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자꾸 흘러내린다. 날씨가 너무 따뜻한 것 같아. 자, 지금 해발 4,000까지 온 것 같아. 나머지 지금 설백이 한 100m 남았는데 기온이 너무 올라가 지금. 발이 푹푹 빠져요. 거칠 것 없이 내리꽂히는 해발 4,000m의 태양 아래에선 냉담한 만년설도 기세가 꺾인다. 이대로라면 등반은 더욱 힘들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 길을 무사히 다 오를 수 있을까? 불안이 엄습한다. 이렇게 높은 고산에 올라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 속세를 내려다보면 참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밑에서 아둥바둥 살던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그런 것 생각이 나고요. 이렇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데 고산 등반은 정말 개고생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속세에 내려가면 내 집, 또 내 가족, 내 지인들,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깨달아요. 지나온 길은 아득히 멀어져 있고 앞으로 갈 길은 더욱 까마득한 해발 4,000m. 길 없는 길을 밟아가는 그 고된 여정이 일행을 점점 지치게 한다. 브라이트 호른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비교적 완만한 코스 대신 일행이 선택한 길은 경사가 직각에 가까운 동벽을 거슬러 올라. 아슬아슬한 칼날 능선 이스트 리지 구간을 통과해 주봉으로 가는 것이다. 알파인 방식으로 등반에 나선 우리에겐 포터나 산소통처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두 다리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으로
내 앞에 두려움을 기어오른다. Be careful of the corniche, it's a big one, okay? Even if there is a nice view on the other side, but yes. Very dangerous cornice. Yeah. Very big one. 서론엔 시간과 자연이 빚어둔 함정으로 가득하다. 이 땅의 위태로움에 익숙해져야만, 때로는 즐길 수도 있어야만 가고 싶은 곳에 이를 수 있을 터다. 자, 이제 설벽을 다 올라섰고요. 드디어 바위와 눈과 얼음이 혼합되어 있는 믹스 등반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각별히 안전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KBS 촬영팀은 가이드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리치 구간을 넘어갈 겁니다. 국내에서 알프스 등반을 꿈꾸는 많은 등반가들에게 좋은 기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마토를 간다거나 아이거를 간다거나 유랑조스를 가기 위해서 무턱대고 클라이밍의 실력만 믿고 갈 게 아니고 알프스에 적응하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나오면 그때 삼각대를 피고. Yeah, be careful to your sunglasses. Yeah. You should put in pocket. 겨우겨우 설벽에 올라왔지만 진짜 브라이트 호른으로 가는 길은 이제부터다. 지금 이 구간은 암벽들이 낙석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이 얹혀 있는 바위들이 있어서 바위를 잡을 때 한꺼번에 힘을 쓰면 안 되고 분산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바위를 잡는 게 가장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다음에 크램폰을 쓸 때 끼지 않도록 바위 사이에 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발 한 짝도 제대로 디딜 수 없을 만큼 비좁은 능선. 그 아래론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 외줄타기를 하듯 발가락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집중된다. Very easy. 자, 여기는 벽을 등반할까요, 우리가? 성민아, 여기는 지금 우리가 벽을 등반할 거야. 실제 확보 다 봐줘야 되고, 그동안 했던 방법대로 등반을 할 거야. 이스트 리치 구간에서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그나마 좀 나은 길이다. 능선 곳곳에 치솟은 천봉들은 맹수의 이빨처럼 날카롭다. 이런 곳은 한 명 한 명 클라이밍해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미리 고정 로프를 설치하지 않고 즉석에서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알파인 등반. 함께 줄을 묶은 자일 파트너가 있지만 벽에서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철저히 혼자다. 같은 벽에 있다 해도 모두에게 다르게 주어질 공포와 고독의 무게. 그것은 결코 나눠질 수 없는 오롯이 혼자만이 감당해내야 할 몫이다.
and children. So inclined. I thought I'd had my share of it. Please miss you now. 걱정과 응원 어린 후배들의 시선 속에서 임기식 씨가 침착하게 리딩 등반을 하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선등에 나선 그가 칼날 능선 위에 섬세하게 그려놓은 우리만의 길. 이렇게 노련한 길잡이의 자의를 따라 느리지만 성실하게 모두가 목표를 향해 간다. It's only me who's killing time. Laying down dreams and themes once remembered. It's just to say this miss you gave are the longest. 훈련 등반 중 약 4,100까지 올라와서 라이프 구간에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동료들이 설사면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직 발과 바일만 이용해서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지금 무려 약 200~300m의 낭떠러집니다. 사실 이런 데 올라오면 뭐 본능적이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저 살고자 하는 같이 한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동료의 목숨을 지키는 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Attention. Désolé. Ouais. Je vais prendre un coup. 브라이트 호른의 정상 능선은 4,000m급 봉우리 5개가 이어져 총 길이 2.5km에 달한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스트 리츠를 통해 중앙봉과 주봉에 이르는 1.3km의 루트는 난도가 높아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길. 베테랑 대원들이 앞뒤에서 살펴주고는 있지만 전문 산악인이 아닌데다 촬영 장비까지 챙겨야 하는 제작진이 체감하는 공포는 실제보다 훨씬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겁나는 벽을 왜 이토록 악착같이 기어오르고 있나. 후회가 수도 없이 고개를 들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가느다란 자일 너머로도 전해지는 동료의 믿음과 응원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높이 오를수록 험한 고비를 넘을수록 다가오는 새로운 풍경. 프로듀서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빛나는 그 한 컷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네, 괜찮아요. 장난이 아니네. 자,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에 그 설악산에서 한편의시 할 때하고는 또 다르고 9년 전에 일본에서 라이프 리치도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3,000m였어요. 이 4,000이 넘으니까 느낌이나 그런 고도감도 대단하죠. 정신 엄청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도감이. 그 가이드가 뭐 아주 잘 훈련된 트레이닝된 가이드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줄리 형이 아주 네. 되게 안전하게. 클라이밍. 자, 눈이 많이 녹았어. 클램폰을 확실하게 찍어. 지우철 PD입니다. 지우철 PD. 삼각대 들고 500mm 렌즈 들고 카메라 들고. 여긴 해발 4,150. 브라이트홀은 라이프 리치 구간입니다. 괜찮냐? 할만해? 네, 괜찮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올라오는 게 너무 그래. 힘드네요. 아,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 이런 리치길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클램폰 잘 찍어. 최적이지? 최적이지 여기가. 자, 여기는 그냥 연등할 거야. 딜레이 없이. 이제 바위 구간은 다 올랐습니다. 이제 나머지 라이프 리치 구간 한 100m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요. 네. 이런 라이프 리치 길을 만든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알프스 다니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야, 정말. 알프스 등반의 특징이 길이 없는 것을 등반하는 알파인 등반 방식입니다. 학보물이 전혀 없죠. 학보물을 내가 만들면서 등반하는 거죠.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우리 점심도 안 먹었어요. 아, 예. 여기 앉아서 먹을 데도 없어. 네. 긴장이 돼갖고 입맛도 없어요. 사실 이 정도는 나이로 치면 저희가 갈 세계 투어는 아이고 그랑저라스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브라이트 호른보다 10배는 어렵다는 알프스의 3대 북벽. 그 힘든 소망을 이루기 위해 대원들은 지난 1년여간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다.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을 것만 같은 냉혹한 벽에서 기가 막히게 숨겨진 발디딤을 찾아내고 신락 같은 길을 이어가는 일.
자, 천천히. 조심해야 돼. 두 발로 편히 설 수 있는 수평의 대지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고통과 희열, 두려움과 성취감. 그 모두가 이 수직의 세상에 있다. 그렇게 훈련이지만 실전이었고 사투였던 11시간이 흘러가고 마침내 모두가 하나의 꿈에 올라선다. 해발 4,165m 브라이트 홀은 정상. 자, 정상이야. 그래서. 자, 성미. 형님. 고생했다. 됐습니다. 와, 이거 참 내 생에 처음 와보는 곳인데요. 야, 나 처음 느끼는 감정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린 정말 새로운 동지로 거듭난 거야. 그치? 예. 자, 바일. 이 바일이 우리의 영혼까지 같이 하나로 만들어줄 거야.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화이팅! 브라이트 홀은 이스트 리지에서 서로의 실력과 호흡을 다시 한번 확인한 대원들. 이렇게 그들은 거대한 꿈에게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그로부터 나흘 뒤. 새벽 4시 12분에 출발해서 지금 6시 41분입니다. 세상이 검은 어둠에 빠져있던 시간부터 다시 하얀 벽을 기어오른 대원들. 해발 4,478m 마터홀은 정상. 그 무시무시한 바람에 안겼다. 이어 아이거와 몽블랑, 융프라우, 당뒤제안까지 연달아 오른 대원들. 너무 아, 이거 실감난다. 악천 후에 그랑조라스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 알프스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그 기억만으로도